단식원, 이번에는 단식이다. 엉뚱하든지 말든지 이제 대수롭지 않았다.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더 이상 도전적이 생겨나지 않았다. 세상 희망 따위라고는 없는 무기력한 일상을 보냈다. 얼마 지나서 단식을 떠들었다. 이번에는 예능 프로그램인데 연예인 옥주현이 그 중요한 신수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 건강도 좋지 않고 체중도 감량하고 싶어서 단식원에 들어가서 쌀을 뺐다는 내용. 옥주현이 소속이 되어 있는 핑클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탓에 그녀의 배는 크게 화제가 됐다. 나도 너도 그녀처럼 단식으로 살을 빼고 싶다면은 또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시끄러웠다. 그래, 이번에는 단식원이다. 그녀가 애썼다던 단식원을 스스로하여 찾아갔다. 회사에는 온갖 핑계를 대고 연월차를 끌어다가 휴가를 내었다. 동료들은 성형수술하러 가냐, 해외여행이라도 가는 거자. 하나의 성 모르고 엉뚱한 의심을 해야 돼. 저는 하나는 원하지 않았다. 남들 보기에 떳떳한 일은 아니었지만 나에게는 건재한 일이었다. 가족들에는 출발 당일에 기습적으로 발표해버리고는 짐 가방을 들고 도망치듯이 집을 나왔다. 그래서 한번 전철 2번을 갈아타고 무르무르 그곳에 도착했다. 하지만 단식원은 보이지 않았다. 스마트폰도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절이라 벽에 그랬다. 어떤 번지수를 일일이 헤아려가며 한참을 헤매고 있는데 먼 낡은 저택에 내가 찾던 번지수가 붙어 있었다. 여기가 단식원이라고? 주소가 적힌 종이와 대문에 붙은 번지수를 번갈아가며 내 눈으로 의심했다. 몇 번을 확인해도 일치했다. 세련된 빌딩까지는 아니어도 동네 태권도 학원쯤 되는 건물을 상상했는데 전혀 다른 풍경에는 당황했다. 마당이 있고 큰 나무가 있는 조용한 단독 저택이었다. 간판 없는 숨은 맛집 같은 느낌도 났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누군가 시골 밥상을 한상 차려 줄 것 같은 분위기였다. 이런 곳에서 2줄이나 긁을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다. 하지만은 돌아가기는 너무나 멀리 와버렸다. 과감히 손잡이를 밀고 안으로 들어가자 내 눈이 커졌다. TV에서 봤던 그 청년 신사가 그곳에 앉아있었다. 계량 한복 차림에 얼굴에는 여전히 번쩍번쩍 광이 났다. 누구세요라든지 어떤 일로 오셨는지요 같은 질문은 하지도 않은 채 자연스럽게 의자를 내줬다. 그러면 당연한 듯이 난징어를 거쳐간 유명인과 의해 침도 및 본인의 가요거지석에서 말이 나왔다. 이어서 내 몸을 위아래로 훑더니 단식이 딱 맞는 몸이라는 득담과 함께 단식은 랩을 안했다. 이주당을의 진방을 소개했고 차례가 되자 갑자기 어디선가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려다 오늘머리 10명 정도가 이부자리 위에 누워있었다. 자, 인사하세요. 저기 머리 긴 여성분은 제주도에서 오셨고 창문 옆에 안경 쓴 분은 부산에서 오는데 동생이랑 같이 오셨고 연예인의 응급번으로 단식원에 전국 각지에 모여든 사람들로 들끓었다. 그때나 지금이라면서 검의 힘이란 대단했다. 그래서인지 원정은 어깨에 힘이 더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에 나에게는 안심을 줬다.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겠지만 여럿이 함께한다고 생각하니 두려움이 들었다. 과감히 입사를 결정했다. 비용은 한 주에 70만원, 두 주에 파격을 할인해서 110만원이라고 했다. 일단 한 주만 해볼까 싶어서 우물쭈물하는 나를 보며 원장이 말했다. 아가씨는 이제 짜리야. 하려는 대로 따라와봐요. 단식 끝나면 바로 애인이 생겨. 마침 점쟁이가 예언하듯이 원장은 힘있게 말했다. 주섬주섬 지갑을 열었다. 몇 초도 되지 않아서 결제가 완료됐다. 이게 진짜 건널 수 없는 강을 걷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지만 20년 전 비행치고는 지금을 걸어 따져봐도 비슷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은 그때로 다시 들어가도 나는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다이어트 들어가는 돈은 내게 비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주식이나 부동산 매과 같은 일종의 투자였다. 언젠가 날씬해질 거라는 믿음에 대한 투자. 단식이 그래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익숙한 내용이었다. 지난번 한약 다이어트의 이론과 비슷했는데 독소와 노폐물 제거 핵심이라고. 그 말도 짜증이 올라왔다. 볶음을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내 영감이 무슨 독소가 그렇게 뚱뚱하다는 건지 억울했다. 하지만은 마음을 다잡았다. 우선 단식에는 장을 여는 열차가 첫 번째. 그 청제 하늘과 변비한 대화를 먹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가 고왔다. 독소를 빼내기 위한 첫 단추라기에 투정 없이 이를 막 물었다. 밤새 배앓이를 하며 화장실을 돌려 끓였고 더는 나올 전이 없을 정도로 되자 잠이 들었다. 잠깐 눈 부셔서 보이는데 일어나 보니
모든 일한 시 설사하느라 하루를 날렸다고 생각이 돈이 아까워 죽을 것만 같았다. 돈 때문이라도 목표 체중을 달성하려느라 다짐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도 못한 것이 특별히 하는 게 없었다. 사용되는 것은 소금물과 비타민 하나를 그리고 단식 원장이 한 방울 한 방울 직접 만들었다는 정체불명의 효소 액기스 한 잔이 전부였다. 그 외에는 먹을 수도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 뭘 시켰다 그는 사고로 이어질 지경이다. 그러다 보니 조용히 누워 있어야 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피그드의 아침에 요가를 20분 정도 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래도 겨루기에 남은 사람은 오후에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가끔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땀이라도 빼겠다며 근처 사우나로 향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두가 함께 거쳐야 할 봄국물지는 이러나 저러나 배고프고 긴 긴밤을 견디는 것이었다. 그래도 여럿이 같이 골무리 할만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도 혼자 혼나는 그보다는 단체 기업이 덜 힘들구나 싶었다. 여자들끼리만 있다 보니 밤새 수다가 끊이질 않았다. 지난 다이어트 에피소드를 한 개씩 들어놓기만 했을 뿐인데 공하게도 금세 날이 흘렀다. 그렇게 5일쯤 지나자 배가 울적하고 또 얼굴에 핏기가 없는 것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꽤나 청초하게 느껴졌다. 굽는다는 것은 지방이 빠지는 것이 아니다. 수분이 빠져나갈 뿐인데 그걸 모르고 얼굴이 초췌해질수록 기분이 좋았다. 그래 결국은 굽는 게 장땡이구나. 딱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여성 무릎에 물뒤 물건 성경 같은 적이 한 그릇 나왔다. 일명 도에 불이라고 불렀는데 정말 긴 건더기 하나 없는 물에 가까운 척이었다. 그래도 반가웠는지 내 손 놀란 서절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이내 빼앗겼다. 이틀 후에 태서 여정인 부산 잠이야 그지였다. 그녀들은 단식을 마무리하기 전에 천천히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보식을 해야 했다. 잠이는 물건적으로 시작하여 태소 당일은 단호박 쪽으로 마무리하는데 동시에 단식원과도 이별할 수 있는 행복의 절차였다. 나도 먹고 싶었다. 그 물건적 한 그릇 아니 한 수저라도 먹게 해준다면 남은 일주일을 얻으니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단식 중에는 그 환자가 아닌 이상 먹는 것은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기절한 저 연기라도 해볼까 싶었지만 평소 연기력이 없던 나에게는 무리였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열이 되자 말할 힘도 없었다. 예민을 들어 예민해져서 어떤 사람들은 배를 여는 걸로 심하게 싸우기까지 했다. 지옥이 따로 있나? 여기가 지옥이지. 여기가 지옥이지. 세상에서 가장 느리다는 그 공부 시기보다 더 지독한 시기가 단식은 시기였다. 군대는 밥이라도 주지. 여긴 그냥 눈 떠도 굶고 눈 감아도 굶으니 하루가 이렇게 길 수가 없었다. 그러고는 새 12일차를 맞이했다. 야호 드디어 너도 첫 쪽을 먹는다. 덩태기만을 기다리며 이리저리 저리 뒤척이다가 오히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미친듯이 식당에 있는 일정으로 내려갔다. 김이 뭐라 나는 그릇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순간 마음이 경건해졌다. 심호흡을 크게 한번 했다. 최대한 천천히 한 숟갈 한 숟갈 깨서 먹으리라. 이 시간을 최대한 길게 즐기리라. 스스로 진정시키며 천천히 쭉 그릇을 뭔가 가히 당겼다. 수저를 잡으려니 손이 놀려왔다. 손떨림마저도 기뻤다. 그만큼 내 몸에 독소가 많이 빠진 증거라고 여기고 싶었다. 여고 죽을 한술 떠올렸다. 후후 울며 입안으로 천천히 넣으려는데 갑자기 얼굴에 뜨거운 뭔가가 느껴졌다. 손등으로 훔쳐내는데 짭짤하고 익숙한 냄새가 났다. 눈물이었다. 이게 뭐라고? 겨우 물건지가 한 마리 얻어먹어서 눈물을 흘리고 앉아있다니 피가 든 돈 100만원 넘게 내고 쫄들 굶고 앉아있는 내가 한심했다. 생각을 쓸 자신이 철회했다. 그래도 먹어야겠다. 무수히 많은 밤낮을 산송을 차리며 기다린 게 이날이었다. 입안에 넣자마자 고개가 갸우됐다. 기절을 저버리는 무맛 허무였다. 굶었다 먹으면 굶었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굶었어도 무맛은 무맛이었다. 천천히 즐기고 말고 할 것 없이 그릇에 들고 두 번 들이키고 나니 바닥이 보였다.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서둘렀다. 그래 내일 두 번째 보식이 있으니까 괜찮아. 나를 다독였다. 하지만은 남은 하루가 어떤 날보다도 더 길게 느껴졌다. 힘을 냈다. 힘내서 잘 누워있었다. 마치 번데기 속 애벌레처럼 겨울잠에 들어간 겨울이처럼 혼자 늘어서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왔잖아. 보시간 보면 더 먹으면 마지막 날이야. 내 머릿속에는 오직 숫자 14만 선명했다. 14일만
최근에 새 인생을 지었다는 그 희망이 버텼다. 소리 없는 외침이라는 이율여건적인 말처럼 움직임 없는 몸부림을 쳤다. 두 번째 고식이다고 떠오지보다는 건더기가 건강하니 보였지만 씹을 새 없이 물처럼 넘어가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대망의 태에서 나를 맞이했다. 눈 뜨자마자 체중을 재니 마이너스 7kg, 14일 만에 7kg 만에 약으로 뺀다고 해도 두드는 걸려야 빠지는 숫자였다. 비용은 혀와 비례하는 것, 단식원에 갖다 바친 110만 원이 전혀 아깝지 않은 순간이었다. 적어도 이때까지는 말이다.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던 단호박적 식사를 끝으로 잽싸게 진 가방을 챙겨다 정적히는 이 한 그릇이었나 싶어 피식 웃음 들었다. 단식원 동료들과 두 번 다시 단식원에 만나지 말자라며 조폭 같은 짧은 인사하고는 뒤도 안 보고 헤어졌다. 힘찬 발걸음으로 전철까지는 어찌어찌 걸어왔는데 갑자기 다리 힘이 풀리면서 도저히 개찰을 가져 내려갈 언덕을 안았다. 더구나 아직까지는 전철을 타고 2시간이나 가야 하는데 생방에도 현기증이 났다. 이러다가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잡았다. 목적지를 말하자 기사님의 입꼬리가 한껏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먼 걸으기가 힘들어 창문에 잠시 기대었을 뿐인데 이내 잠들어 버렸다. 택시 기사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말을 기분이 정말 집 앞이었다. 달린 건 택시인데 힘든 건 내 몸이었다. 무겁지도 않은 짐 가방을 들고 간신히 엘리베이터를 탔다. 현금을 열고 집으로 들어서니 가족들은 언제나처럼 TV를 보고 있었다. 나의 등장을 예상하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몰라보기엔 얼씬해진 탓인지 나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다. 어스하며 거슬러 들어선 대화에 선진물간 질문이 내 나를 험하게 만들었다. 단시간 가다더니 안 간 거야? 이 첫째가 청천 얼굴 보다가 몰라서 묻는 건지 아니면 놀리자고 일부러 저러는 건지 싶어 한껏 싸웠다. 하지만 언제나 가감없이 보이는 대로 말하는 사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나였다. 그의 말에는 팩트가 반드시 들어있다. 정확했다. 체중기 위해서만 마이너스 7kg의 제 겉모습은 대단히 달라지지 않았다. 안식으로 생겨 있다면 빈혈과 예민한 후각이었을 뿐. 그래서인지 저 멀리 어디선가 짜증내가 탕색이 나와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이내 벨소리 걸렸다. 이러이러는 밥 먹기 싫다며 오빠가 시킨 음식 드렸다. 네가 먹을 복은 있어 그렇지? 배달 타이밍에 딱 맞게 도착한 나의 먹을 복에 가족들이 고기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렇게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단식은 가족들과 오붓하게 전국 음식을 먹으며 실패로 끝났다. 3일 만에 고스란히 원리 체중으로 복귀했으며 폭발적인 식욕은 덤이었다. 일주일 전 여자가 단식하기 전보다도 킬로그램이나 증가했다. 이요요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다. 마이너스 7kg 감장된까지 앞서나면은 12kg을 단기간에 찍은 것이다. 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그 고생을 한 걸까? 남은 것은 만천창이가 된 마음과 텅 빈 통장 그리고 더 커져버린 몸이었다. 간헐적인 단식. 간헐이 난다는 너가 있다는 것을 처음 하게 된 계기가 간헐적 단식 때문이었다. 장기간헐이지만 그전까지는 이런 단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다. 그래서 말로만 들었을 때는 도통 어떤 스타일의 단식이라는 것을 감을 얻지 못했다. 간을 얼마나 만에 시간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여 일어났다 쉬었다 함. 제2의 공정파를 통해서 이 단식관을 알게 되었을 때문에도 내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노기관들이 소의 여성 사례에 자는 고기와 국수, 빵, 과일 등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으며 심지어 가져와 아이스크림을 먹게 되었다. 그래도 10kg이나 감량하여 서며 후에 체중유지도 어렵지 않게 이어 나가고 있다며 행복해했다. 그 밖의 여러 사례자가 간헐적 단식에서 감염되는 모습을 증명했는데 연예인에서 전국적으로 간헐적 단식 돌봄이 벌어지다 그 방송에 초청한 간헐적 단식의 대표적인 방법은 아래 두 가지였다. 16대 8, 20대 4, 20시간 공부 후에 4시간 동안 섭취하는 것. 자, 간헐적 단식의 큰 매력은 먹는 것과 먹지 않는 설절히 구분하는 것이었다. 공복은 틈지는 시간이랑 한 끼만 끊어지는 걸로. 그래서 선지로부터 깨어있는 8시간 동안 먹으려는데 이것도 못한다면 점심부터 저녁까지 먹고 싶은 만큼 먹었다. 간식이나 폭식이라 생각하지 않고 몸이 원하는 대로 먹었다. 간식, 야식 없이 공복 시간을 천천히 지켜서인지 식사 그렇게 굶어질 수가 없었다.
가족이 흔들리지 않고 금세 이주가 지났다. 그동안은 일초 일본이 지옥같이 괴로웠던 다이어트하는데 이번에는 달랐다. 건물의 체중계 앞에 서니 심장이 두근거렸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자, 체중계가 고장이라도 난 걸까. 건전지를 넣었다가 빼기를 수차례 반복해봐도 체중계는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체중계에 찍힌 숫자가 이상했다. 3kg이나 더 쪘다고? 대체 왜 무거워졌단 말이냐. 20kg을 감량했다는 TV 속의 그 여성의 소리가 거짓말이 아니라면 내 체중도 조금 가벼워져야 맞는 말이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희망의 끈을 쉽사리 놓을 수 없었다. 그 방송이 거짓 리가 없고 성경소리도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은 공부하는 것이 더 공부를 견뎌야 하는 20대 사회에 돌입하는 것뿐. 그래, 내 뚱뚱함이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게 아닌데 20대 사 정도는 여자여 양심적이지. 다시 마음을 쳐들었다. 20시간의 강력한 공부 이러면은 증명된 3kg까지 단번에 빼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예상할 때까지 예상보였다. 16시간 20시간의 공부는 천지자의 그 자체였다. 그 시간 굶은 만큼 식사는 폭식으로였다. 오직 4시간 뿐이라는 압박이 더 음식에 집착하게 했다. 16대 발에서는 느껴졌던 강력한 유혹이었다. 무능기를 어느 박차를 쳤고 이렇게 나는 한 달간 이 간헐적 단식으로 정서 기록을 찍었다. 분명 내가 시작한 것은 간헐적 단식인데 끝나고 보니까 간헐적 폭식이 되어 있더라. 간헐적인 폭식이 되어 있더라. 이게 렙틴 호르몬이 안 나왔군요. 자, 이게 실제로 그런 다이어트가 있어서 한번 해볼까? 강함이 20대 4로 시작했고 3주 후에 다시 만날 때 배가 홀쭉해 있었다. 나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던 이 방법이 근적에는 최고의 다이어트 방법이었다. 언니 대체 몇 킬로 감량한가요? 올라볼 뻔했어요. 6kg. 간헐적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근적에 식사반 조금씩 자주 먹는 타입인데 간식하며 식사이며 정해놓은 시간 없이 아무 때나 먹었고 그래서 공복 이런 것을 쉴 새 없이 느꼈다고. 자, 간헐적 단식의 원리대로 공복 시간 동안에 노폐물을 배출시키며 불필요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여 없애버린다는 이론이 맞는 듯했다. 하지만 각종 식약처지를 복용해가며 굶기를 반복했던 내 몸은 긴 공복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세상의 다이어트는 나만 왕따 시켜. 다이어트도 백인백색이라더니 그 말이 맞았다. 다이어트.